이거는 대놓고 주택가격 펌핑 정책인데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살려가지고 주택가격을 펌핑하겠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그 양가적인 정책을 내는 국토부에 대해 가지고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긴 아직 어려운 것 같고,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어저께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 그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공시가가 한 차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올해 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대대적인 그런 인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예 체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런 걸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담은 확실히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했어요. 근데 기대 효과를 보면은 재산세 건보료 그리고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현실화 계획 때보다는 대폭 경감된다 이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세금 깎아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세금을 깎아지는 게 꼭 다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고 공시가격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도 현실화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거랑 대비했을 때 수혜 대상이 넓어지니까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진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갖지 않은 자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런 말을 썼어야 되나 해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좀 미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거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공시가를 낮췄을 때 그게 주택의 보유 부담을 낮춰준다고 생각을 하지, 아 그래 기초생활복지 대상자의 그 선정 기준이 넓어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봤고요. 언론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거랑 또 환영하지 않는 거랑 두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같은 날에 공교롭게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겠습니다. 24년 안엔 전국 기준으로 1,500만 채가 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 올랐어요. 사실 작년에 18% 빠졌기 때문에 올해 1.5% 올라도 작년이랑 유사한 건데, 공시가는 원래 1년에 한 3에서 5%는 변해왔거든요. 그게 21년부터 19%, 17%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다가 이후 이렇게 18% 빠지고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부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서 절대값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전국은 1.5%인데 서울이 3.25%고요. 그리고 부산이 마이너스 2.8%, 그리고 대구가 마이너스 4%, 인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은 전국 마이너스 18%여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다 20%씩 쭉쭉 빠졌고요. 경기도도 마이너스 22%였거든요. 그게 2.2%로 경기도도 올해는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빠져서 살짝 올라가는 거니까 공시가에 큰 어떤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공시가를 볼 때 공동주택 공시가를 보면은 지금 시세의 한 70% 정도 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이런 공시가를 통해서 전체 1,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의 가격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통상 초고가 주택이라고 할 때 그 초고가는 15억 넘는 주택을 그 초고가 주택이라 하거든요. 그 초고가 주택의 비중이 몇 퍼센트 되냐면은 1,500만 채 중에서 여기 12억에서 10억부터 시세 15억이 넘는다 치면은 0.7%, 1%, 0.1%, 한 1.8%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억 넘는 주택부터 우리가 시세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라고 하니까 9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되는 게 요 4.2에서 1.3, 5.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9억 원 주택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9억짜리 주택이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고가 주택이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없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되게 비싼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집들이 그중에 공시 1억 이하를 저희가 그 세법상도 그렇고 부를 때도 그렇고 저가주택이라 부르거든요. 저가주택 공시 1억 이하도 전국에 440만 채가 아파트 공동주택 기준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시 1억 이하 주택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 막 그런 집이 어딨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29%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전국 1,523만 원 공동주택 중에서 초고가는 1.8% 비중,
고가가 5.5% 비중, 합쳐도 7%대여가지고 이게 10%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택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세를 체크하는 그런 주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집들에만 사시는 게 아니라 전체 가구의 겨우 한 7%, 약간 확장하더라도 한 10% 정도 이내 가구들이 이런 집에 사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일반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63% 넘게 살고 있고 1억 원 이하 공시주택에도 29% 넘게 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아니라 뭐 춘천을 가든 아니면은 뭐 다른 지방을 가든 거기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공시 1억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 시장도 이미 충분히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인데 여기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이 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공시가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있는데 특히 종부세에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크게 올린 게 공시가를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올라갔는데, 재산세 세율은 상한선이 0.4% 고정돼 있었는데 종부세 세율은 원래 상한선이 한 2.7이었는데 이거를 6%까지 올리는 그런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가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종부세가 지난 한 3, 4년간 굉장히 화두였는데 23년 말에 발표된 기재부 보도자를 보면은 23년 종부세 납부자는 한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숫자를 보면은요, 종부세는 토지도 있으니까 주택분만 따로 빼서 보면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가 20년까지는 60만 명인데 21년에 90만 명, 22년에 12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23년에 40만 명으로 줄었어요. 3분의 1 토막으로 내렸고, 이거는 다시 19년 이전 수준까지 종부세 납세자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집값이 이만큼 빠져서라기보다는 작년 공시가격이 좀 한 18% 조정받은 것도 있고 또 대통령 되면서 정책 바뀐 것도 있는 건데요.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 주택분 종부세 금액이 20년 보시면 1.5조 원이었거든요. 이게 21년에 4조 4천억까지 올라가요. 아시다시피 20년도 7월 달에 7.10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종부세율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었거든요. 그냥 이만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를 4조 4천억까지 내다가 작년은 22년은 공시가격이 17% 올라갔는데 공정시장 비율이라 그래서 공시가격의 공정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그 곱한 공정비율이 100에서 60으로 0.6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세금이 확 내려가서 3조 3천억이고요. 23년은 얼마다? 23년은 주택분 종부세가 1.5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이죠? 20년 숫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24년의 종부세도 작년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고, 아마 집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서울만 살짝 올라가고 이제 다른 지방은 좀 내리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작동했던 건 21년, 22년 두 개 연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이거는 좀 재산세랑 다르게 그 인별 과세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도 있고 다주택자 중에서 내는 사람도 계신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내시는 분은 보시면 보통 20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인원이 22년 기준으로 120만 명이었는데, 그리고 작년은 40만 명 됐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20만 명 정도가 1세대 1주택자고, 그러면 거의 한 100만 명은 다주택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액은 21년, 22년 둘 다 2,500억대? 그러니까 0.25조, 0.3조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종부세가 얼마였죠? 1.5조 내다가 4.4조 냈잖아요. 이때 0.25조가 1세대 1주택자니까 사실 4조 넘는 금액이 다주택자가 냈던 종부세고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종부세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21년도에 냈고, 22년도에도 0.3조 빼면은 3조 원을 다주택자가 낸 거니까 다주택자가 이때도 종부세를 진짜 엄청나게 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5조로 종부세가 내려왔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여전히 한 천몇백억일 테니까 이게 또 1조 원대로 내려와서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담을 느꼈던 거는 언제죠? 21년, 22년 이렇게 딱 두 개 연도에 그 보유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21년, 22년에 느꼈던 보유 부담이 사실은 21년에 11월부터 주택시장이 꺾이게 되는데, 그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21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 다주택자들이 22년 상반기부터 집을 좀 팔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22년부터 약세장을 만들었던 근강이었고, 6월 정도 지나니까 서울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하락장이 나왔던 게 22년 하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다시 보유 부담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집을 내다 팔 필요는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현재는 보유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고쳐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부세를 합쳐서 말하는 건데, 이 보유세 실효세율은 재산세만 낼 때는 시세 0.2%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10억짜리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까지 내시는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고가의 집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경우에도 21년에 0.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우리가 세부담이 그렇게 높았지만, 그렇게 높았다 하더라도 시세의 0.5% 정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부 가구에서는 뭐 0.5가 아니라 1도 넘고 막 2%도 넘은 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까지 붙었고, 공정비율 100% 곱하고 최고 세율이 한 6%까지 나와버리면은, 이게 아무리 누진 거세를 하더라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난 금액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보유세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논란이 뭐냐면은, 많은 우리가 벤치마크로 삼는 주요 국가들의 평균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은 1% 정도가 돼요. 1% 정도가 되니까 우리도 요 실효세율을 올리자는 얘기로 이 보유세제를 손을 대는데, 한국은 일반적인 이런 과세 형평성이라 해가지고 전반적인 가구에서 재산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1.8%, 그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진짜 징벌적으로 과세를 얻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 한 30만 호 정도 되는 그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이 아까 냈던 그런 조단위 이제 1.5조에서 4조 4천으로 올라가던 그 돈을 다 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런 보유세가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종부세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제를 손보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 원래 조세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종부세는 종부세 포함주택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종부세 미포함 주택으로 100채를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제를 완전히 해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장기로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미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예시로 드는 서울 소재 뭐 아파트 300세대 한 명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부동산 가치로는 5천억, 6천억 넘어가는데 그분은 종부세 안 내세요. 그러면은 집으로 어떤 사람은 20억 갖고 있는데 종부세 내고, 어떤 사람은 6천억을 갖고 있는데 종부세를 안 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제는 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자는 게 되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거를 회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있다면은 다주택을 늘리면 늘릴수록 종부세 노출 부담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재산세제처럼 작동을 할 텐데, 종부세는 그 안에 있는 기법, 종부세 포함되는 집이냐 미포함되는 집이냐, 딱 yes or no로 딱 하게 돼가지고, 미포함되는 집은 50채 100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낀 갭 투자가 되게 활성화됐던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전세 낀 갭 투자를 10채, 20채, 30채, 100채, 200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갭 매수했다가 역전세 나니까 지금 다 전세 사기 사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그래서 주임사 제도가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 때문에 이걸 없애고, 원래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국토부가 빌라형 주임사, 오피스텔 주임사, 이 다세대 주임사에 대해서 완전 적극 방어해가지고 이걸 살려놨더니, 이쪽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전세보증보험도 다 걸어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22년부터 역전세 맞아가지고 전세 사기 사건 된 거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사건의 상당수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그런 주택도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다시 또 주택임대사업자 6년짜리를 또 살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과거를 망각한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논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인지 아닌지 조금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책 발표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 종부세는 이 과세 형평성을 되게 해치는 제도인 건 사실이었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많은 사람에게 부동산을 거둘 그런 용기는 없었고, 그냥 소수의 다주택자들에게 뭐 이제 소위 적폐 프레임을 씌우면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조세 저항을 낳는, 뭐 사실 조세 저항이라 해도 정할 수단은 없죠. 세금 내야죠. 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는 저 사람이 집을 진짜 막 100채, 20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주임사자 20채, 30채 막 법인 카페들 가보면은 막 거의 운영진들 다 30채, 50채씩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종부세 안 낸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한 채밖에 없거나 아니면 한 채 플러스 한 채 있어봐야 경기도 두 채인데 근데 나는 종부세 내고 있고 저 사람은 30채, 50채씩 갖고 있는데 주임사가 종부세 안 내고 이게 보편적으로 퍼지니까 이런 세금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1.8%가 징벌적 과세를 낸 건 사실이지만은 그 종부세제가 불합리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법이 재산세처럼 진짜 간단하게 그냥 물건별로 땅땅땅 때려가지고 뭐 한 명이 갖고 있든 100명이 나눠서 갖고 있든 그 건물에 나오는 재산세 알아서 내세요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누진과세가 작동하는데 이거 종부세는 누진과세가 작동 안 하죠. 그러니까 종부세 감면받으면서 재산세도 감면받고 막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재산세는 어차피 실효세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세가 올려서 부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도 문제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현재 종부세율은 다시 거의 낮아졌고 없어지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3주택 이상부터는 있지만 공시가율도 내려갔고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내려갔기 때문에 준무력화됐어요. 2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없다시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취득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임차료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을 나설 만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되게 뭐라 그럴까 공시가격을 더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부양하겠다 그런 얘기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뭐 나중에 취득세 낮춰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대통령 발언이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언론들이 진짜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 공시가격은 근데 이미 23년에 마이너스 18%까지 됐고 18%까지 내려온 공시가격에 그 공정가액 비율도 100%에서 60, 0.6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시세에 뭐 90까지 가서 여기서 곱하기 1을 하는 거하고 그러면은 이제 90%가 가는 거죠. 근데 시세 70까지 이미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서 곱하기 0.6을 하면은 76, 40이니까 42%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미 90까지 가다가 지금은 42%가 가니까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본들 무조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워딩을 했기 때문에 3.19 대책 그 자체는 뭐 새로울 게 없었어요. 새로울 게 없었고요. 다만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가 다시 한국에 없으니만 한 그런 보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가격에 대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언제든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그런 높은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면은 또 적극적으로 전세 끼고 살 거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주임사 다시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다시 살릴 거 6년 할 거 6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세 끼고 집 사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주임사 살려주면 들어오면 종부세 완전 무효화 되니까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놓고 주택가격 펌핑 정책인데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살려가지고 주택가격을 펌핑하겠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그 양가적인 정책을 내는 국토부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긴 아직 어려운 것 같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시가 관련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랑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담았는데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다가 조금 올라간 게 있었는데 어쨌든 어저께 3.19 대책은 사실 큰 건 없었다. 근데 이미 공시가 현실화 됐다. 근데 앞으로 국토부가 하겠다는 주임사 대책 이건 진짜 매우 큰 대책이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